행복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토요일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온 날도 며칠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말이에요. 그 한창 때를 만끽하지 못하고 비를 맞아서 꽃이 땅으로 쓰러져서 흙에 다 상한 꽃들 보셨는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꽃들이 환하게 만개할 수 있을 텐데요. 비가 하루 종일 오다 보니까 꽃들이 무거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으로 고개를 떨구면서 꽃잎이 문드러지게 되는 거죠. 과유불급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 못할 적이 많이 있어요. 알맞게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맞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알맞은 마음을 갖는 시간, 또 그 관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또 그런 시간을 문학으로 배우는 시간이 행복한 문학,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살 바쁘고 팍팍해서 채우지 못한 정서들을 꽉 채워보고요. 각자 알맞은 눈으로 판단도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비가 적당히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은 대선이다 뭐다, 또 미국은 관세다 뭐다, 참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신지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모쪼록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웃과 잘 어우러지고 사회에도 선한 에너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유불급. 요즘 저는 이 사자성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문학으로 삶을 이해하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할까요?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 허공에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젠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해. 지난주는 마더스데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더스데이는 어떠했는지요? 자제분들이 꽃도 보내고 또 돈도 주고 맛있는 곳도 데려가지고 기분 좋은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는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온종일 온 날도 며칠 있었고요. 오락가락한 날도 있었고요. 비가 오면 한국 사람들은 수제비를 끓여 먹거나 혹은 또 김치전을 부쳐 먹거나 하는데 말입니다. 문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내리는 비를 보면서 들려주고 싶은 수필은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떤 수필이 수제비나 김치전이 그러하듯 좋을까 생각하면서 골라본 수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필은요, 윤인숙 수필가의 영진이의 항구라는 수필입니다. 낭독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 몇 주일 동안이나 행방을 몰랐던 영진이가 판사의 즉심 판결로 소년원으로 가지 않고 마산 청소년 보호 관찰소로 바로 보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늦은 아침, 마산 시내를 벗어나 영진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굽은 산길에는 솔나물, 개망초, 비비추, 범부채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마른 장마라는 6월, 메마른 산길 모퉁이를 돌고 돌아 마을로 들어서자 떼약볕을 피해 정자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축 처진 표정으로 외지인을 쳐다보는 노인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위치를 묻는 우리에게 더위에 지쳐 말문을 닫았는지 들고 있던 부채 끝으로 저리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낸다. 노인들의 손짓 따라 이리저리 헤매며 찾은 후미진 마을 끝자락에 영진이가 있다는 청소년 학교의 팻말이 보였다. 미항으로 이름난 이런 곳에 마치 어린 단종이 생을 마감한 청령표 유배지처럼 온통 사면이 바다로 둘러싼 작은 육지 같은 곳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오래된 폐교를 손질하여 아이들의 활동 장소로 쓰고 있는 그곳에는 영진이와 비슷한 처지의 사연을 가진 중고학년을 초월한 27명의 크고 작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일과를 마치고 함께 지정된 숙소로 가서 생활하다가 법무부에서 정해준 시간을 채워 각자 퇴소하는 날까지 머물러야 하는 곳이었다. 조금 더 높은 산속에 위치한 숙소에서 막 점심을 끝낸 덩치 큰 아이들이 쏟아지는 불볕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공을 차기 위해 현관 앞에서 신을 신다가 우리를 보고 꾸벅 절을 하고 비켜선다.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따라간 교실 안에서는 녀석을 포함한 서너 명이 물감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왜 매일 지각을 하냐? 수행평가물이라도 제대로 내. 공부를 안 하려거든 교복이라도 갖춰 입어라. 이렇게 체근하는 선생님도 없는 이곳에서 어쩌면 이 녀석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아빠도 없고 배가 고파도 누가 차려줄 밥상도 없이 뿌연 형광등만 기다리는 어두컴컴한 방. 형, 누나 각자
짜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고 일과가 끝나면 들어오든 말든 서로 상관하지 않는 집.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PC방도 없는 곳. 쉬는 시간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매점을 들락거리는 군것질로 인해 옆에서 침을 흘리게 하는 친구들도 없고, 최신형 휴대폰도 MP3가 없어도 전혀 구애받지 않는 모든 것과 단절하고 그동안 마음을 놓고 진서인지 녀석은 입성도 깨끗한 채 살이 옴팍 오른 흰꽃 돼지가 되어 있었다. 2달 전 내 방 회의실에서 자신을 붙잡아 온 경찰에게 찜질방에서 훔친 수표를 대신 돌려주며 손이 닳도록 사죄하며 제대로 선도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용서를 구하던 내 모습을 기억이라도 하는지 쳐다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이제는 말썽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손가락을 걸며 한 약속도 전부 무효라는 듯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이 씩 쳐다보더니 엉거주춤 일어났다. 타들어가는 태양의 열기에 가뜩이나 입이 바짝 말랐다. 걱정한 것과 달리 그동안 먹고 자는 것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인지 살이 올라 두터워진 녀석의 등을 쓸어주며 뺨을 꼬집고 악수를 청했다. 이곳까지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감동도 미안한 표정도 없는 무표정한 녀석의 몸짓에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는 내 눈이 자꾸 따가워졌다. 가져간 상자에서 몇 개의 여름 티셔츠며 팬티며 양말, 세면도구 등 이것저것 꺼내놓고 마치 군대에 면회에 온 노모처럼 숙소에서 땀냄새 안 나게 잘 씻고 챙겨 입으라는 말에 잠시 머쓱해했다. 현관 앞마루에 몇 개 풀어놓은 수박덩이를 무심히 바라보는 척하더니 그냥 딴 생각 않고 1년이고 2년이고 이곳에서 지내고 싶어요. 묻지도 않는 말을 자신의 계획인 양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숙명인지 이 녀석의 형, 누나, 새형제가 나란히 우리 학교를 5년 동안 거치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부여잡고 끌어안아 둘은 겨우 졸업을 시켰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녀석 옆에 서 있는 담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겨우 입을 연 녀석에게 왜 그랬느냐 라고 한 약속을 잊었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있고 싶다면 복학은 어려운데 어쩔 셈이냐 라고 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선뜻 대답하지 않는 녀석 앞에 놓여있는 경찰 주소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있어 남의 것을 훔치고 가슴이 답답해서 무작정 눈에 띄는 남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보고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눈에 띄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실험하고 싶어 훔쳐서 마음대로 몰아보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소에 적혀있는 내용을 눈으로 읽고 있는 내게 사고를 저지른 이유는 물론이고 일체의 변명도 없이 앉아있다가 불쑥 지문 때문에 잡혔어요 한다. 죄송하다는 말 대신 마치 잡힌 원인을 묻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체포될 당시의 상황을 짤막하게 말했다. 그곳에서 생활을 맡아 지도하시는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녀석에게 겨울이 오기 전 늦가을쯤 두터운 점퍼와 축구화, 이불을 챙겨
담임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는데 어느새 빨갛게 충혈된 녀석의 눈에 맑고 투명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내뱉은 한마디. 선생님, 혹시 할머니가 찾아오면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성경책은 여기 많으니까요. 검정고시 준비할 책을 보내주세요. 한다. 누가 그랬던가.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만고의 진리처럼 되어버린 이 말을 문제 많은 이 시대 사도가 사라졌다고 외치는 황망한 이 시대에 남의 새끼를 위해 애면글면하며 애간장을 태우는 선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가 감히 그러는가 말이다. 영진이를 남겨두고 돌아오는 길목에 펼쳐진 마산의 쪽빛 바다는 여전히 푸르러서 그 녀석이 그곳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아침 말해줄 것이다. 얘야, 오늘 하늘에 구름이 끼었어도 그 속에는 태양이 있다? 라고. 비가 많이 내렸던 한 주였습니다. 흐렸다가 비 오고 비었다가 잠시도 안 오는가 하면 또 밤새 비가 내리고 그랬던 한 주였는데요. 그럴 때 이 수필을 접하게 된 것이 행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오늘 하루에 구름이 끼었어도 그 속에는 태양이 있다 라는 문장이요. 비가 하루 종일 내려도 그 비구름 먹구름 속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다 라는 말.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혼자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수필이다 했는데 말이에요. 이번 주 소개할 수필이 바로 이 수필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영진이, 그 속에서 영진이의 부모님은 왜 안 계시는지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영진이가 위로 형제가 둘이 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둘은 그런대로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을 했는데 영진이는 고등학교조차 졸업도 하지 못하고 환경이 환경이니만큼 겉으로 돌고 공부 대신 PC방 드나들고 남의 자전거 훔쳐 타고 달아나고 말 그대로 불량소년이었던 거죠. 급기야는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청소년 보호소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그 영진이를 생활전담 선생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는 5월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요즘 스승은 그 옛날 스승과는 좀 다른 면도 있죠. 또 물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많이 변하고 교사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글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나쁜 짓을 해서 유치장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문 때문에 잡혔어요 라는 말을 듣고 선생님은 실망하죠. 속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큰 죄지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지문 때문에 잡혔어요. 마치 불량배들끼리 저희들끼리 하는 말처럼 체포된 것은 범죄 때문이 아니라 지문 때문에 잡혔다는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가를 꼭 치러야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참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엄청 아팠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염려가 되기는 됐었나 봅니다. 혹시 할머니를 보면요,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이 같았는데, 또 성경책은 여기 많으니까 검정고시 준비할 책이나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공부해서 개과천선하겠다, 더 노력하고 살겠다 라는 말이 이 문장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영진이를 남겨두고 돌아오는 길목에 이 마산의 쪽빛바다 얼마나 푸를까요? 그 바다를 보면서 선생님은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제자가 소년원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아침 영진아, 오늘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도 그 속에는 태양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죠. 이 마지막 말이 영진이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희망을 주네요. 아무리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문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든 소설이든 또 수필이든 글 속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더라도요, 글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면서 인생의 흐린 날, 인생의 비 오는 날, 그런 날에도 흐린 구름 속에, 먹구름 속에 태양은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디 생각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큰 힘이 되고 발견이 되게 해주죠. 영진이가 그 힘든 시간을 잘 지내고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잘 자라서 할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살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느껴지는 수필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윤인숙 수필가는요, 경남 거제 출신입니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교직생활 이사벨 중학교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2009년에 수필문학으로 문단에 데뷔했고요. 현재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필집으로는 웅동의 봄 등이 있습니다. 작가가 직업이 교사인 만큼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필로 많이 썼겠죠. 본인이 몸소 아이들을 가르쳐 봤으니까요. 그 내밀한 아이들의 심리를 잘 드러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글은 비단 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가고 거기서 뉘우치고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진이의 삶을 담담히 보여주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방면으로 삶을 살펴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글의 힘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구름이 끼었더라도 그 속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먹구름 속에서 화창한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풍요로운 공감 문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사월은 가고 꽃은 피는데 그린 오지 않고 그리운 날 또다시 찾아온